새벽 5시 윤민정은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지 벌써 3년째죠.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서 언니 민서가 빨래를 널고 있어요. 언니는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민정은 창문을 통해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민서는 말이 없는 편이에요. 동생이 병든 후로는 더욱 조용해졌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아침 먹을까? 남편 세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36살 세진은 원래 밝은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감당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언니는 뭐 해요? 밖에서 빨래 널고 있어. 곧 들어올 거야. 세진은 민정을 휠체어에 옮겨 태웠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도 벌써 3년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식탁에 앉은 민정은 언니가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을 봅니다. 민서는 언제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말은 없지만 손길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너무 고생해요. 괜찮아. 이런 건 고생도 아니야. 민서는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이랬어요. 고마움을 표현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넘겼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서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세진은 회사에서 돌아와 민정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느라 침묵했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의 발소리였죠. 민서는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문단속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은 발걸음이 남편 세진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진아, 괜찮아? 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진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죠. 민정은 궁금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방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한참 후에야 언니의 발걸음이 다시 들려왔어요. 민서가 세진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되었어요. 민정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밤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마을 반장 조말순도 그 무렵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윤 씨 집에서 민서가 조용히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조말순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시간에 왜 민서가 저기서 나오는 걸까요? 조말순은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서가 세진과 함께 집 앞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뭔가 이상하네. 조말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본 것을 살짝 말했어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는 금세 퍼지기 마련입니다. 조말순의 말을 들은 이웃들은 서로에게 또 전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민정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남편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이에요. 평온해 보이는 집안의 겉모습 뒤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걸 민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말순이 본 것은 분명했어요. 민서가 밤늦게 세진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다고 했거든요. 그 언니가 동생 남편 방에 들락날락한다더라. 슈퍼마켓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던 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내가 듣기론 매일 밤이라던데? 아이고, 그럼 민정이는 알까? 병든 사람이 뭘 알겠어. 불쌍하기도 하지. 이런 대화들이 마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동정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윤 씨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민서를 보면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민서야, 요즘 사람들이 이상한 말 안 해? 시어머니 이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옥자도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민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도 들었어.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이옥자는 답답했습니다. 민서가 왜 해명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억울하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계속 침묵만 지키는 걸까요? 민정도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 예전보다 더 짙어졌습니다. 민정 씨, 집에서 힘든 일 없으세요?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간호사는 말을 흐렸지만 민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민정은 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언니, 요즘 세진이랑 자주 이야기해요? 응? 왜 그래? 민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밤에 가끔 소리가 들려서. 아, 그냥 간단한 이야기야. 별거 아니야.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정도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민정을 찾아왔어요. 김순이라는 분이었는데 평소 민정을 많이 챙겨주던 분이었습니다. 민정아, 너 괜찮지? 네,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김순이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던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근거 없는 소리일 거야. 무슨 말이요? 민정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김순이는 더 자세히 말하기 곤란해했어요. 그냥 내 언니 이야기야. 별거 아닐 거야. 김순이가 돌아간 후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니에 대한 이상한 말이 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또다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세진의 방으로 가는 소리였습니다. 민정은 귀를 바짝 세웠어요. 이번엔 대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세진아, 오늘은 어때? 잘 모르겠어요, 누나.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어서. 세진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힘들지?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민정이한테 미안해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정이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대화는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정은 남편과 언니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엔 민서가 매일 밤 세진의 방에 드나드는 것만 보였거든요. 소문은 점점 더 확산되어 갔습니다. 조말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동정하던 시선이 의심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면 동생이 더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민서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오해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말이에요. 소문이 퍼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민정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정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언니 민서는 예전보다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개켜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남편 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민정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으며 안부를 물어봤지만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정에게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정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엔 침대 옆에 물을 준비해 두는데 그날은 깜빡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부엌으로 향하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세진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은 휠체어를 벽 쪽으로 바짝 붙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세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진지했어요. 민서가 세진을 달래는 것 같았고 세진은 무거운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방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나오는 모습이 민정의 눈에 똑똑히 들어왔어요. 언니는 세진의 방에서 나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민정은 숨을 멈췄어요. 언니가 자신을 발견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다행히 민서는 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민서의 뒷모습을 보는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물론 나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자신에게는 숨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니가 남편의 방문을 닫던 그 손길,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던 뒷모습이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언니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언니가 세진에게 밥을 떠주는 모습, 세진이 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민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더 지나자 민정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세진의 방에서 나오는 언니의 모습을 또 목격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았어요. 1시간도 넘게 방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민정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언니와 남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보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의심은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는 왜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남편은 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죄책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병든 후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언니와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없었어요. 의심의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민정의 세계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은 민정의 마음에. 민정이 직접 목격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정은 언니와 남편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물어보는 말에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동생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 밝던 민정이 갑자기 침울해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예전엔 따뜻했던 눈빛이 이제는 차갑고 멀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민정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마을의 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장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윤 씨 집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조말수는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이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밤늦게 민서가 세진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 두 사람이 마당에서 속닥거리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민정의 시어머니 이옥자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흔들렸어요. 며느리 민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옥자는 참지 못하고 민서를 불러냈어요.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옥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고개만 저었습니다. 해명할 말들이 많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면 민정이 더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옥자는 답답했어요. 민서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면 당당하게 맞서면 되는데 왜 계속 침묵만 지키는 걸까요? 그 침묵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며칠 후 마침내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정이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주머니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민정을 보자 급히 대화를 멈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아주머니들의 표정, 갑자기 조용해진 분위기,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동정 어린 시선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결국 동생이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민정은 언니의 대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언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세진에게도 물어봤어요. 남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 모습이 민정에게는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이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민정은 언니가 짐을 싸는 모습을 봤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정말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세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서가 떠나면 누가 민정을 돌볼까요? 자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붙잡을 명분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서가 집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들이었어요. 민정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언니도 남편도 모든 게 자신을 떠나가는 것 같았어요.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옥자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서를 의심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해준 게 고마웠거든요. 그날 저녁 세진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민정은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밤이 깊어도 세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짐을 다 싸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정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민서가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진도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민정은 시어머니 이옥자와 단둘이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이옥자는 며느리를 돌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동안 민서가 해주던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민정의 식사 준비부터 빨래,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이 이옥자의 몫이 되었어요. 민정은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연세도 많은 분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괴로웠어요.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자신으로서는 도울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만족스러워했어요. 민서가 집을 떠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자신들의 추측이 맞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말수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이장 박기수가 민정을 찾아왔습니다. 박기수는 70이 넘은 연세에도 정정한 분이었어요. 마을 일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 사정을 잘 아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박기수는 민정과 이옥자를 마주하고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내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할 텐데 들어봐.
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내 언니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내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아. 박기수의 말에 민정과 이옥자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기수는 며칠 전 밤에 자신이 목격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와서 마을을 돌아보던 중에 윤 씨 집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내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 비틀거리면서 말이야. 민정은 숨을 멈췄어요. 세진이 집 밖으로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내 언니가 뒤따라 나와서 그 사람 붙잡고 울고 있더라. 내가 멀리서 봤는데도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어. 박기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추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 언니가 그 사람 손잡고 집으로 데려가더라고.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을 막는 것 같았어. 민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언니가 세진을 붙잡고 울었다는 이야기, 위험한 일을 막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옥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혹시 내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했던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박기수의 말에 민정은 전율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라니 설마 세진이 자신을 포기하려고 했던 건가요? 내 언니는 그걸 막으려고 매일 밤 지켜봤던 것 같아.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말이야. 민정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남편을 유혹한 게 아니라 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박기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며칠 전 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세진이 강가 쪽으로 향하는 걸 민서가 막았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봤는데 내 언니가 그 사람 붙잡고 계속 말리더라고. 죽으면 민정이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밤마다 깨어 있으면서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이옥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박기수는 마을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밤에 방을 드나드는 게 이상해 보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내 남편을 살리려고 했던 거야.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언니를 의심하고 냉대했던 지난 며칠이 후회되었습니다. 박기수가 돌아간 후 민정과 이옥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이옥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에게 한 말들, 차갑게 대했던 태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언니와 남편이 걱정되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민정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언니와 남편이 다시 돌아올까요? 박기수 이장의 증언을 들은 다음 날 민정은 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옥자에게 부탁해서 민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민서는 멀리 가지 않고 마을 근처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휠체어를 타고 그 집으로 향했어요. 이옥자가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민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서가 머물고 있는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주인은 민서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김영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영숙은 민정을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아, 민서가 너 보고 싶어 했어. 하지만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영숙의 말에 민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도 자신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서는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평소보다 더욱 조용해 보였습니다. 두 자매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정은 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을 보는 순간 지난 며칠간 참았던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옥자와 영숙은 자리를 비켜줬어요. 두 자매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습니다. 민정과 민서는 작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정은 여러 번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침내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저예요. 민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언니를 의심하고 차갑게 대했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민서는 동생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세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했어. 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민서의 말에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세진은 민정을 돌보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를 위해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민정을 충분히 도울 수 없다는 죄책감이었어요. 아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세진은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어떤 날은 강가에 가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내가 뒤따라가서 데려왔어. 민서의 말에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서는 세진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걸 일찍 눈치챘어요. 그래서 밤마다 지켜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세진이 혼자 나가려고 하면 말리고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한테 말하면 넌 더 많이 다쳤을 거야. 세진이가 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 어떻겠어? 민서의 대답에 민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언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나는 괜찮았어. 하지만 민서의 표정을 보면 괜찮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니도 많이 힘들었을 거였습니다. 민서는 마을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해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해명하면 세진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너만 더 힘들어져. 언니는 끝까지 민정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오해받는 것보다 동생이 상처받는 게 더 싫었던 겁니다. 민정은 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언니가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언니, 집에 돌아가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세진이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잖아. 민정은 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마을 사람들에게도 해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진도 함께 찾아서 모든 걸 바로잡자고 제안했어요. 두 자매의 대화는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민정과 민서가 화해한 다음 날, 이옥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오해받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박기수 이장에게 부탁해서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마을 회관에는 그동안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습니다. 조말순을 비롯해서 여러 아주머니들이 왔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옥자는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서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게 시어머니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우리 며느리 민서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옥자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윤 씨 집에서 직접 해명을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민서에 대해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는데 그게 모두 오해였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옥자는 박기수 이장이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민서가 그걸 막기 위해 밤마다 지켜봤던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말수는 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이 오해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에 민서가 세진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조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서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 의심부터 했던 자신들을 반성했어요. 왜 민서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요? 박기수 이장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장면들을 다시 한번 증언했어요. 민서가 세진을 붙잡고 울며 말리던 모습, 강가로 향하는 세진을 데려오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못 봤어요. 민서 씨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였습니다.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김순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정에게 이상한 말이 돈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했어야 했는데 성급했던 거예요. 민서 씨가 어디 계신가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김순희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민서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어요. 이옥자는 민서가 마을 근처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가서 사과하자고 제안했어요. 사람들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민서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조말순이 앞장섰습니다. 자신이 소문의 시작이었으니 사과도 자신이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서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조말순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민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조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자신 때문에 민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사과했어요. 소문을 퍼뜨린 것, 의심의 눈으로 본 것,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판단한 것들을 모두 사과했습니다. 민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사람들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민서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옥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관대함을 보이는 민서가 더욱 대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민서의 반응에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한다고 하는 모습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민서 씨를 지켜드릴게요. 김순희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서를 보호하고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조말수는 특별히 민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민서는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세진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었습니다. 세진이를 먼저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돌아와야 모든 게 해결돼요. 민서의 말에 사람들은 세진 찾기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마을 전체가 나서서 세진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세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 연락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세진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민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고 싶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세진을 찾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기수 이장이 시내 쪽에 있는 고시원에서 세진을 찾았다고 알려온 거예요. 세진은 며칠째 그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민서는 함께 세진을 만나러 갔어요. 고시원은 좁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세진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아서 초췌해 보였습니다. 세진은 아내와 처형을 보자 당황했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었거든요. 민정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남편의 손을 잡으려고 애썼어요. 세진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요. 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정은 남편을 꾸짖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어요. 민서도 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더 큰 부담을 준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세진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 우리가 다 함께 있잖아. 민서의 말에 세진은 더욱 울었어요. 처형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처형이 오해까지 받았다는 걸 알고 더욱 미안했어요. 세진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감,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세진의 고백에 민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서는 세진에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힘들 때는 혼자 견디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민서의 말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옥자는 가족들이 모두 돌아온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세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어요. 조말순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세진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소문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세진은 사람들의 사과를 받으며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민서에게 물어봤어요. 민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세진은 자신 때문에 처형이 오해받았다는 걸 알고 더욱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 앞으로만 보자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옥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민정은 벽에 기대어 앉을 수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이 도와주며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세진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민서는 당분간 계속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동생 가족을 돕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았거든요. 이옥자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가족들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서로에 대한 고마움들을 표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서는 마당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게 평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정도 창문 너머로 언니의 모습을 봤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것 같았어요. 집안은 다시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사랑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마을도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사람들은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을 깨닫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가족을 더욱 따뜻하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